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이원정 지역발전위원장이 전라도를 시작으로 현재 충청도를 돌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각 부처의 지역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데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도움이 절실한 지역들은 반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가 직면한 현안들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석구석 대한민국 시간에는 바다와 계곡, 오싹한 동굴 체험까지 할 수 있는 여름철 최고의 피서지로 떠나보겠습니다. 과연 그곳이 어딘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잊혀진 계절의 가수 이용 씨와 만날 예정입니다. 이용 씨에게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8월 1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입니다. 제가 해외 공연 많이 다니는 거 아시죠? 해외에 나갈 때마다 저는 팟캐스트에서 YTN을 검색해서 다시 듣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도 실시간 YTN FM을 청취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YTN FM 수도권 투데이 꼭 기억해주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도 YTN FM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효율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 문을 연 대통령 직속기구 지역발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 지역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지역발전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현재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이원정 지역발전위원장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이원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 희망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여러 가지 17개나 되는 과제를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과제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우선 저희들이 내놓은 그 지역 희망 프로젝트 한 그 정책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예. 국민 욕구 조사를 해보면 과거 경제 성장에 역점도 있던 것이 지금 삶의 질 향상 쪽으로 압도적으로 옮겨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속도로나 철도 같은 이런 큰 사업들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 생활로 체감으로 행복으로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삶의 현장에 한 발 다가서서 좀 더 섬세하게 시책을 펼쳐나가겠다는 이런 데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면 그 농산 노촌 같은 데는 그 기초생활 인프라가 안 갖춰진 게 많거든요. 예. 이런 거 갖춰서 불편 덜어드리고 또 도시 지역도 보면 쇠퇴해가는 이런 지방도시 많습니다. 네. 이런 데 활력 불어넣어주면서 부족한 일자리 만들어가고 또 도시와 농촌이 서로 격차가 없이 문화, 복지, 의료 서비스를 고루 받게 하자. 네. 이런 취지로 정책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 6대 분야 가운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지역 행복 생활권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지역 행복 생활권이라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우선 아마 새로운 용어라서 모두 네. 생소하실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과거에 해왔던 우리 광역경제권 그런 것은 몇 개 시도를 묶어서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밀접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곳도 좀 있어서 예. 이제는 인접한 소규모 몇 개 그 시군 같은 이런 지역의 권역을 설정을 해가지고 예. 서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유무상통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면 농촌이라면 도시에 좀 값싸고 깨끗한 농산물 공급해주고 예. 도시 지역에서는 고등교육이나 또 양질의 의료,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로 불편 없이 생활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 이제 그런 취지인데요. 네. 크게 보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질 겁니다, 아마. 네. 첫째는 중추도시권 해서 이거는 대체로 광역권 중심으로 쇠퇴한
지역 영세민촌 같은 또 산단 같은 도시 재생을 이루고 예. 인근 지역과 이 교통 같은 것도 소통 잘하게 이렇게 하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도시와 농촌이 연결해가지고 예. 서로 주고받고 불편들지 하는 것이고요. 예. 세 번째 농어촌만 또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활 여건을 개선을 해주고 서비스 전달 체계를 전부 바꿔줘가지고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이러한 편의를 누리며 살게 하자. 예. 막 그런 뜻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역 공약 사업의 그 경제 효과보다는 미래의 희망이 우선이라는 그런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예산을 운영하면서 그 실질적인 결과를 받아봐야 하는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좀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강원도 가셨을 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이 각종 사업을 하다 보면 네. 당장 필요해서 당장 성과를 거둬야 하는 일도 있고 또 지금은 당장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네. 먼 미래를 대비해서 지금 갖추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장은 비록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예. 지역의 성장 잠재력이라든지 또 글로벌 시대를 대비해서 미래에 갖추어야 될 것 예. 이런 것 지금 주저하지 말고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그때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예. 그렇군요. 그 국토부에서 얼마 전에 지역개발사업 평가제도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는 경제 효과를 미래의 희망보다는 좀 우선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건 일반론이 아니고요. 예. 구체적인 사업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어디다 관광 휴양 단지를 만든다. 예. 이런 계획이 있을 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진입도로나 상수도 가스 전기 이런 걸 만들어 넣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업들이 잘 되면 좋은데 예. 부실해서 좌초되면 건설된 이런 인프라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예. 그래서 국토부가 이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이 사업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예. 요거를 한번 검토해보자는 뜻이죠. 예. 그렇군요. 예. 정부가 최근에 그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이죠.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네. 그 지역 발전을 외치는 현 정부 시책과는 약간 반대되는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이렇게 나오겠는가 하는 고민이 이해는 되는데요. 예. 그런데 이번 지방세역 관련된 정책은 국가시책의 목표 달성이라는 점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하라는 두 가지 양면을 모두 고려하는 그런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오래 있으면서 느낀 거로는 지금 지방 수입의 대종을 이루는 것이 지금 취득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취득세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인하할 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안하고 거기는 대책이 절실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인하하는 경우에 부족 재원을 보존하는 확실한 대책이 강구돼야 되겠다. 네.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예. 그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재원과 관련한 문제를 중앙정부에서 결정하지 하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지방자치 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거든요.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재원 구조를 보면 지방세가 20%면 국세가 80%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 세원 구조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좀 어렵게 돼 있죠. 네. 사실은 그렇게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도 휘발유가 들어가야 갈 수 있듯이 아무리 좋은 시책이 있어도 예산이 수입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지방의 세입이 적기 때문에 중앙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방의 자율성을 높여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지방이 스스로 자기 세입 비율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비세 같은 것이 현재 5%인데 한 10% 좀 높여주면 좋겠고 또 지금 소득세가 국세로 되어 있는데 상당 부분을 좀 지방 소득세로 이양해가지고 독자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신 이때 하나 유의할 거는
그만큼 독자성을 높여주면서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더 강화해야 돼요. 네. 지방정부가 자기 세액 가지고 방만하게 운영하든지 또 이 혈세가 낭비되든지 이것은 안 되도록 네. 지방자치단체 책임성을 좀 높이는 이러한 시책이 필요합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역 중심의 상향식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예. 새 정부의 지역 발전 정책은요. 예. 근데 이게 지역 중심의 상향식 발전이라는 게 쉽게 좀 다가오지는 않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참 잘 되면 참 멋진 일이고요. 예. 또 그렇게 가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예. 사람도 20살이 되면 성년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대부분 큰 사업들은 중앙정부에서 결정하고 지방자치에서 따라오는 형국이 대단히 많아요. 예. 그 진정한 지방자치에 다가가려면 모든 이런 중요한 것도 지방이 결정하고 지방이 행하고 지방이 책임지는 이런 체제로 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 행복 생활권부터 네. 이제는 어느 지역이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안부터 내라. 네. 그리고 중앙에서는 이것을 지원하고 지도하고 코칭해주는 역할. 네. 그래서 지방의 의사를 더 존중하고 목소리를 반영하겠다. 예. 자, 이런 정책입니다. 예. 그 지역별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지역 간 또는 지역과 중앙정부 간에 좀 다투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을 할 텐데 생기죠. 어떻게 중재를 하실 예정인지요? 그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역사는 갈등의 역사거든요. 예. 갈등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순기능이 결국 독재 전제로부터 민주주의 탄생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우리 중앙과 지방 또 지방과 지방 간의 갈등도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아주 그 순기능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잘못하면 이게 이제 능률을 떨어뜨리고 분열이 생기는 부작용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그러한 지역 간의 문제가 있을 때는 상생이 뭐냐 하는 상생에다 목표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려면 어느 일방적인 손해나 일방적인 희생이 생기지 않는 정책이 필요하죠. 예. 전에 옛날 다산 선생님도 그랬잖아요. 작게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균등하지 않게 주는 것이 문제다. 예. 그러니까 균등,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하고 지역 간 상생, 여기에 대해 기준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예. 최근에 그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됐었는데 앞으로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이 준비가 되겠습니까? 지방의료원의 지난번 그 착한 적자론이 이제 많은 네. 분들 이제 입에 회자가 되는데요. 예. 이 착한 적자라는 건 뭐냐면 그때 진주의료원은 특정 의료원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예. 결국 그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돌보는데 공공기관이 너무 타산적으로 대처하지 말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겠어요. 아, 그렇군요. 예를 들면 공공의료원이 응급에 처해 있는 산골이나 낙도의 주민들 예. 또 산재 때문에 근로자들 애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을 다루는 일은 민간병원에서 못하죠. 적자가 나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 돌보는 일에는 너무 타산적으로 하지 말고 예. 이런 적자는 어떻게 보면 국민을 위한 착한 적자 아니냐. 예. 그러나 방만한 운영은 비록 이 의료원만이 아니라 뭐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지방자치도 예. 마찬가지고 방만한 운영으로 낭비 요인이 생기는 거. 네. 이런 건 우리가 뭐 하나씩 전부 다 개선해 나가야죠. 그렇군요. 예. 그 궁금한 점이 더 있습니다만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유. 이원정 지역발전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엄마, 수도권 투데이 틀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 진짜 재밌어요. 나도 들어봤는데. 나도 들었어. 94.5. 94.5. 수도권 투데이 같이 들어요. 네, 이번에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와 레저, 체험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시간입니다. 여행 전문기자 투어코리아의 유경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여행지 어디입니까?
예, 오늘의 여행지는 이제 강원도 동해시입니다. 네. 네, 동해시는 뭐 바다도 있고 계곡도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이제 석회동굴이 있거든요. 예. 네, 뭐 사람들이 피서를 즐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쉼터 그리고 뭐 즐길 거리를 모두 다 갖추고 있는 곳이 아닌가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시원한 산수에 묻혀서 이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계곡이요. 예. 그리고 정감 있는 벽화로 유명한 하나의 그 마을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지하에 있는 석회동굴을 제가 한번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예. 그럼 먼저 어디로 가볼까요? 예, 오늘은 그 삼화동에 있는 그 무릉 계곡이라는 곳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예. 예, 이 무릉 계곡은 상당히 좀 아름다운데요. 이름도 그 중국 명성지 그 무릉도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예. 따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데요. 주차장을 지나서 계곡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네. 그 예전에 그 뭐 그림에서 봐왔던 아름다운 산수화를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곳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무릉계곡에서 한 100m 정도 올라가면은 거대한 반석이 나옵니다. 예. 예, 반석이 나오는데 그곳에는 이제 매웠던 김시습 뭐 네. 이런 분들이 써놓은 예. 하나의 그 신 묵객들이 하나에 써놓은 여러 가지 시제가 있는데요. 예. 시제를 이제 바위에 새겨놓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반석 위쪽으로는 이제 시원한 물이 흐르고 있는데요. 오늘처럼 뭐 더운 날 아마 예. 물놀이 장소로서 아마 제격이 아닐까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반석을 뒤로 하고 좀 계곡 안쪽으로 올라가면은 그 삼화사라는 그 절이 하나 나옵니다. 네. 네, 이 절은 그 선등 여왕 때 그 자장 율사께서 그 창건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예, 삼화사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뭐 약사전, 극락전, 삼성각이라든 여러 가지 그 정각하고 그리고 네. 이제 보물, 3층 석탑, 뭐 등 여러 가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이 삼화사라는 절은 원래 이름이 이제 흑연대로 불렸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삼공암으로 불렸는데요. 네. 고려 태조 왕건께서 이제 이곳에 들려가지고 후삼국을 좀 통일을 하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예, 그 이후로 이 절의 이름이 이제 삼화사로 이제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삼화사를 뒤로 하고 한 25분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엄청난 그 물소리가 이제 귀속에 아마 귀에 이제 들려옵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무릉계곡에 있는 명물 그 쌍폭포라는 것이거든요. 예. 예, 쌍폭포는 이제 두 갈래로 물이 떨어지는데요. 왼쪽으로는 계단 모양을 이루고 있고, 예. 오른쪽에서는 이제 수직으로 시원한 물이 이제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뭐 바람만 보고 있어도 더위가 싹 달아나는 하나의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군요. 예, 다음 떠나볼 여행지는 어디가 좋을까요? 예, 다음 떠나볼 여행지는 이제 묵호동에 논골담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논골담길이요. 예. 이것이 한 달동네입니다. 예. 근데 이제 묵호 등대 맞은편, 그 등대 마을 쪽에 있는 건데요. 네. 이게 이제 뒤편에 보면은 가파른 언덕이 있어서 그쪽으로 한번 올라가면은 묵호 바다가 이제 시원하게 내려 보이기 때문에 경치가 네. 아주 좋은 곳입니다. 네. 예, 이 마을에는 이제 예전에는 뭐 오징어 잡이 한참 성어기일 때는 어부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세월이 바뀌고 또 산업이 변하면서 그분들이 싹 빠져나가고요. 예. 지금의 이제 그 골목을 지키고 있는 분들은 이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마을에 이제 이렇게 담장과 벽에 예. 목황을 배경으로 이제 살아온 그 동네 사람들 인생 스토리가 담긴 하나의 벽화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러한 것을 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하나의 동해의 명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골목길 벽화를 제대로 보려면 코스를 잘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 군데 갈 수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부분 이제 논골 산길이라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성질 급한 분들은 차를 타고 저 묵호 등대까지 올라가서 예. 내려오는 방법도 있거든요. 물론 네. 쉬운 방법인데 예. 제대로 보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골목에 하나 출발점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가 논골 갤러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빈집에다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네. 이제 뭐 밤바다에 촘촘히 불을 밝히고 있는 그 오징어 배라든지 그다음에 하얀 태양 그리고 이제 뭐 하나의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그 하나의 그 나그네들한테 시원한 네. 냉커피 한 잔을 좀 줄 수 있는 곳 하나의 네. 묵호 커피숍, 예. 묵호 벅스입니다. 이런 것도 네. 이제 그림이 좀 그려져 있어서 상당히 아. 좀 친근하게 다가오는 곳입니다. 그런 그림들은 뭐 화가들이 그린 건가요? 어떤가요?
아니요, 물론 이제 동네 여러분들이 그렸고, 예. 어떤 그림에 좀 소질이 있는 분들 있죠? 이런 예. 분들의 하나의 재능 기부로 인해서 이제 그려진 것입니다. 그럼 아마추어들이 그린 그림.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논골 갤러리를 지나면 어떤 벽화들을 볼 수 있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일반 그 선술집 같은 게 있거든요. 예. 뭐 지금은 상당히 보기 힘든데 예전에 그 선술집 같은 그런 주막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빨랫줄 같은 것이 있는데, 그리고 그곳에다 이제 오징어를 말리는 그 풍경이 좀 그려져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파도를 헤치면서 나가는 오징어 배라든지, 예. 그리고 이제 과운 보따리를 메고 언덕길을 오르는 그 백발의 원더우먼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화덕에 먹음직스러운 하나의 그 양미리를 구워내는 모습. 예. 상당히 그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예. 보면 볼수록 왠지 모를 아마 정이 느껴질 것입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포토존이라는 게 있어요. 예. 여기서는 이제 누구나 다 한번 그림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어볼 수 있는 곳인데요. 예. 이제 물건을 가득 담긴 하나의 빨간 고무다라를 내가 머리에 인 것처럼 해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 예. 또 강아지랑 뭐 권투하는 모습으로 또 사진을 또 찍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예. 예, 예. 끝으로 한 곳을 더 소개해 주시죠. 예, 이제 지하 궁전이라고 있거든요. 예. 이것은 이제 천국 동굴이인데요. 이것은 이제 다른 지역의 동굴들이 뭐 산이나 계곡 이런 데에 있는데, 예. 동해 이 천국 동굴은 참 희한하게도 시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걸 찾아가려면은 뭐 아파트 천도 지나고 건물 숲도 지나고 이렇게 지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가다 보면은 이 내비게이션이 이상한 곳으로 안내 할 수 있을 텐데 내비게이션이 그렇군요. 가라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동굴은 석회암 동굴이거든요. 수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예. 한 4, 5억 년 전에 이제 생성이 됐다고 하는데 예. 길이는 한 1,400m 정도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동굴 천정이 낮고 좀 돌출제 부분이 있으니까 안에 들어갈 때는 이제 그 철모가 있거든요. 헬멧. 예. 헬멧을 이제 쓰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굴 내부가 한 연중 한 16도씨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날씨가 아. 추운 여름에 아주 들어가면 시원하겠네요. 그렇죠. 뭐 심지어는 한기까지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좀 차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동굴 안쪽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용식구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커튼형 종유석 같은 거, 예. 석회와 단구, 그리고 나서 종유 폭포 뭐 이런 아기자기한 하나의 그 자연 작품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예. 특이한 점은 그런 그 작품마다 다 조명을 설치해놨어요. 예. 예, 이 조명이 이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데 그런 것에 비춰지는 하나의 그 작품들이 상당히 좀 아주 신비하다고 할까요? 너무 예. 좀 신비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동굴을 뭐 관람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고 한 30분 정도면 충분하니까 예. 예, 갔다 오면 아마 이제 밖에 날씨가 더우면은 어떤 분들은 아마 나가기 싫어서 거기서 계속 머물러고 싶은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예. 그 동굴은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아, 이제 돈도 좀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지금까지 여행 전문 기자 투어코리아 유경훈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 저는 잠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DMZ를 아시나요? DMZ는 1953년 정전협정에 의해 성립된 군사적 비무장지대입니다. 정전 60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DMZ는 바람과 철새들이 쉬어가는 곳, 수많은 생명이 자유롭게 숨쉬는 곳이 됐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자연 생태 보고 DMZ. 이제 경기도가 DMZ에서 생명을 가꾸고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DMZ 60년, 이제는 생명이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인순입니다. 저는 외국에 있는 딸과 자주 전화로 안부를 묻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에 있다 보면 가장 궁금한 게 우리나라 소식인 것 같아요. 신속한 뉴스와 다양한 정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YTN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이제는 미국 LA에서도 100.3 HD2로 YTN 뉴스 FM을 들을 수 있다고 하니 더 기대가 됩니다. FM 94.5 YTN 뉴스 FM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제보다 더 아름답고 힘찬 오늘을 살아봐요. 그때와 함께 지금 열어가는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에는 잊혀진 계절의 주인공이죠. 가수 이용 씨 만나보겠습니다. 이용 씨에게 궁금하신 것 있으신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먼저 뉴스 브리핑부터 듣겠습니다. 박형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백혈병을 앓는 아들을 치료하느라 식용불량자가 된 여성에게 접근해 후원회를 연결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40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씨는 백혈병 환자인 아들을 후원하는 단체를 연결해주겠다며 43살 조모 씨에게 접근해 후원금 일부나 기초생활수급비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가 범행기간 가로챈 금액은 같은 기간 조 씨가 후원금과 기초생활수급비로 받아야 할 금액과 거의 비슷한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주인의 월세 선호 현상 심화로 매물이 늘어나면서 월세 가격이 넉 달 연속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8개 시도 주택 월세 가격이 전달보다 0.2% 떨어져 넉 달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월세 가격이 0.4% 떨어지는 등 수도권 지역은 평균 0.2% 내렸고 지방광역시의 월세 가격은 보합이었습니다. 수도권 월세 가격 하락은 저금리 기조에 따라 집주인이 임대 수입을 노리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인데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월세형 주택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시력이 0이어서 빛을 지각하지 못하는 전맹 시각장애인에게도 법무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국가인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전맹 시각장애인이 낸 진정을 받아들여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게 이같이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법무사 시험에서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귀에 익은 전주죠. 10월의 마지막 날이면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노래 잊혀진 계절의 전주곡이었습니다. 주인공 이용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집안에 좋은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이번 달에 8월 17일 날 예. 우리 아들을 장가 보내요. 아, 그러시군요. 아드님이 지금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이제 9입니다. 아, 29. 예, 요즘은 뭐 결혼을 대부분 늦게 합니다만 옛날로 치면은 29이면 꽉 찬 나이죠. 그렇죠. 옛날에 서두른 나이인데 요새 자꾸 늦어졌더라고요. 예, 예. 벌써 데뷔하신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예, 제가 국풍 81로 나왔기 때문에 예. 이제 해수로 33년째. 네. 지금 뭐 국풍 80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때 여의도에서 큰 행사였죠? 예, 그때 아주 뭐 전 데뷔 무대가 그렇게 네. 커가지고요. 네. 뭐 열린 음악회 2만 명, 3만 명 그거 별로 네. 긴장이 안 되더라고요. 데뷔가 예.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예, 그러시군요. 그 데뷔 앨범 타이틀곡이 바로 10월이면은 전국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잊혀진 계절인데요. 본인에게도 아주 의미가 있는 노래겠어요. 그건 잊혀진 계절은 그 두 번째 곡이고요. 데뷔곡은 바람이리오라는 노래거든요. 예. 근데 그 노래가 이제 수상을 하면서 예. 데뷔를 했고 예. 또 한 10달 있다가 나온 그 잊혀진 계절이 예. 바람이리오보다 더 뜨니까 그렇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앨범 타이틀곡이 네. 잊혀진 계절이 됐군요. 예, 예. 예. 처음 그 노래를 발표할 당시에 과연 이렇게 인기가 높을까 하는 거는 예상을 하셨습니까? 그러고 싶었는데 예. 그게 이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 소리가 예.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예.
근데 보니까 아니 이렇게 가수가 되면은 좋긴 좋대지만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달라질까 할 정도로 예. 본인도 실감을 못 하실 정도였네요. 꿈 같은 세월이었습니다. 예. 그 잊혀진 계절 그 노래에는 그 재미있는 비화도 있다고 하던데요. 예, 이 노래는 진짜 그 주인이 여러 사람 왔다 갔다 하다가 예. 일단 곡이 음폭이 너무 넓어요. 그렇죠. 저음도 밑에 아주 많이 내려가고 고음도 고음이 아주 계속되고. 예. 그러니까 일단 곡이 이제 가수를 잘 만나야 되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조용남 씨가 예. 미국에서 컴백을 하면서 이제 곡을 이제 취입을 하시다가 취입을 시작했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같은 레코드사인데 저는 이미 전속이 돼 있는 상태고 예. 그 형님은 이제 전속을 할랑말랑하는 그런 예. 시기였는데 예. 녹음부터 취입을 시작부터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뭐가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로 왔는데 예. 제가 행운이었죠. 그렇군요. 그 곡이 어느 분 작곡이었습니까? 이범희 씨라고요. 아. 그 서울음대 나오신 분이시고 네. 제 노래는 뭐 그 당시 히트했던 노래가 거의 다 이범희 그 그렇군요. 곡이었어요. 두 분이서 그럼 콤비셨네요. 예, 처음에 바람이리오 있죠? 예. 그 노래를 편곡을 하면서 저하고 인연이 됐는데 그 나오는 그 전주 이런 거 다 반죽을 그 형님이 다 만들어 주셨고 예. 야, 너 노래 잘한다. 야, 내가 지금 내가 조영남 씨한테 주려고 그러는 곡이 있는데 예. 어쩌면 그게 말이야. 너도 연습 좀 한번 해봐. 이랬는데 예. 그게 진짜 온 거죠. 그렇군요. 재미있는 비화입니다. 또 다른 비화도 있습니까? 잊혀진 계절과 관련해서? 아유, 많이 있죠. 잊혀진 네. 계절은. 사실 그게 원래는 9월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그렇군요. 제가 연습할 때도 9월의 마지막 밤으로 연습했는데 예. 그게 이제 저한테 오는 과정에 이제 조금씩 늦어지면서 예. 아무래도 9월, 10월에 판이 나올 것 같으니까 야, 10월로 바꿔다. 예. 사장님이. 그래서 그냥 녹음실에서 갑자기 10월로 바꿨어요. 그렇군요. 10월의 마지막 밤을로 바꿨으니까. 예.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10월로 바뀐 게 더 잘 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가을도 더 깊어지고 9월의 마지막 날이라 그러면 괜히 여름도 가을 즈음인데 10월의 마지막 날이라 그러니까 더 정감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날씨도 좀 쌀쌀하고. 근데 처음에는 예. 제 9월로 연습하다가 10월로 갑자기 하려니까 예. 혀가 그때 좀 꼬였었어요. 그렇군요. 아주 재미있는 일합니다. 최근에 그 많은 후배 가수들이 그 잊혀진 계절을 다시 리메이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드라마에서 아이유가 그 잊혀진 계절을 부르면서 또 많은 관심을 모으기도 했는데 그 자신의 곡이 다른 후배 가수들의 목소리로 다시 불리는 것을 지켜보는 기분은 어떻습니까?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 어떤 때 황송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후배뿐만이 아니라 이 선배님들이 불러주시는 게요. 예. 팔을 내신 분만도 이미자 선배님, 뭐 배튀김 선배님, 조용남 선배님, 또 최희준 선배님, 나훈아 선배님. 이 선배님들이 다 그 판에다 그걸 넣으셨어요. 네. 워낙 곡이 좋다 보니까. 네. 근데 요새 이제 후배들도 많이 하다가 드라마에서 그 아이유가 노래를 부르면서 가만히 보니까 제 막내딸보다도 3살 어린 그 여가수가 제가 다시 보기도 다시 해봤더니 노래 정말 잘했더라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자기 노래를 물론 선배 가수들이 불러주면 기분이 좋습니다만 어떤 때 좀 잘 못 부르면은 기분 나쁘지도 않습니까? 못 부르면 기분 나쁜 것보다도 너무 노래를 바꿔서 부를 때는요. 이거는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데. 좀 이상한데.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제가 진짜 마음에 들고 원곡을 훼손 안 하고 그런 가수 중에는 그 아이유가 요번에 정말 노래를 잘했고요. 또 주니엘이라는 가수는 있어요. 있죠. 제가 한번 같이 출연했는데 그 가수도 노래를 참 깨끗하게 잘하고 또 이 동방신기의 그 영웅재중이라고 원곡을 살리면서 아주 노래를 정말 잘했어요. 그렇군요. 그 중에서도 제일 마음에 들던 후배가 있습니까? 노래 리메이크를 제일 잘한? 어려운 질문인가요? 근데 저 라이브로 부르는 거 봤을 때는 동방신기도 상당히 잘했고요. 제가 좀 겁이 날 정도로. 그리고 또 미국에서 같이
저 아이돌 팝 공연 때 같이 했던 그때도 동방신기였고요. 또 저기가 잘하더라고요. 그 G.O.D. G.O.D. 멤버도 잊혀진 계절 참 잘했었고. 아무튼 후배들이요. 정말 노래를 요새 너무 참 잘해서 저도 요새는 잊혀진 계절을 3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잊혀진 계절이 나오고 바로 다음 해인 1982년에 MBC 10대 가수 가요제에서 가수왕까지 되셨습니다. 당시에는 조용필 씨의 인기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 1980년부터 87년까지 쭉 조용필 씨가 10대 가수 그중에서도 가수왕을 받았는데 딱 한 번 그 1982년에만 우리 이용 씨가 가수왕이 됐어요. 당시 인기 어느 정도였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뭐 제가 그 얘기를 다 하면은 한 시간 이제 갖고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엔 제가 대학 재학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명동에서 가까운 대학인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요새 명동에 가면 그 앨범 가게, 레코드 가게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가게에서 매일 네 노래 나온다 그러고 우리 과 친구들이 그랬더니 뭐 매일이냐 그러고 옆에서 이제 누가 그래서 한번 내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거기 명동에 레코드 가게가 큰 게 2개가 있는데 그 앞에 지나가면서 네 노래가 진짜로 나오면은 내가 너한테 뭘 사고 그 친구가 저한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안 나오고 다른 노래가 나오면 제가 뭘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방과 후에 바로 내려가는데 학교로 저도 겁나잖아요. 이거 1대5 내기인데 그렇죠. 저는 짜장면이라도 5그릇을 사야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거기 입구에 들어가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돈 적구나 했는데 가까이 가서 가태진대니까 앞에 노래가 끝나면서 제 노래가 전주가 딱 나와요. 그때 정말 월드컵에서 골 넣은 것보다 더 기뻤어요. 그랬군요. 그 당시 명동의 레코드점이라고 그러면은 리빙사인가요? 부두의 뜨라기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어떻게? 그 당시에 거기에는 유명한 그 음반점이었죠. 이야, 거기 코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그 인기가 그렇게 대단하셨는데 또 갑작스럽게 미국으로 건너가셨어요. 그게 이제 좀 문제가 좀 있죠. 제가 아주 신변 잡기에 문제가 좀 생기면서 이 김에 그냥 가서 음악을 쉬면서 대학을 더 다니자. 저는 이제 전문대를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편입해서 미국에 이제 템플 음대로 가면서 좀 나이가 많이 군대니 뭐니 여기서 졸업하면 다 학생들보다 6, 7년 이상 제가 나이가 많은데 거기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그때가 몇 년도였습니까? 미국? 그게 이제 85년 이제 신학기부터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3년을 마치고 원래는 70학점만 더 보태면 되기 때문에 2년 과정을 하면 되는데 이 랭귀지 때문에 그렇군요. 1년 더 다녔죠. 미국 어디였죠?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랬군요. 그 미국에 워싱턴 특파원 갔다 오시잖아요. 뭐 거기 한 2시간 걸렸거든요. 그렇죠. 필라델피아 2시간이면 가죠. 미국에서의 생활은 어떠셨어요? 거긴 정말 힘들었죠. 거기서 뭐 정말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하늘 꼭대기에서 거기선 정말 돈이 없어서 담배를 끊을 정도. 미국은 담배값도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부터 끊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으면서도 그래도 이런 기억은 괜찮았다. 이런 좋은 기억은 없습니까? 그래도 오히려요. 명예는 물론 떨어지고 교포들한테 욕도 많이 먹고 그랬지만 그래도 이 음악을 제가 재정리하고 다시 한번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 그게 됐고 또 미스터 테일러 박사님이 제가 그분의 제자인데 저를 그렇게 이뻐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음악에 대해서 아주 확실히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됐었던 건 저한테 아주 황금 같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 교수님 앞에서도 노래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럼요. 맨 처음에는 소개할 때 he was a professional singer in Korea 이러면서 he's Korean Michael Jackson, you know? 막 이러면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뭐 자기네들이 모르는 게 요새 같으면 싸이 같으면 박수내도 봤는데. 그렇죠. 전 뭐 시큰둥했었는데 이제 예. 그러다가 축제 때 노래 한번 제가 불렀죠. 예. 우리 애국가하고 미국 예. 국가 아. 스팽글 배너 있죠. 예. 그걸 불렀더니 그때서부터 예. 그때서부터 막 이제 막 기립박수도 치고. 그렇군요. 어우 진짜 프로페셔널이구나. 예. 그 미국에 가셔서 가수 활동을 쉬신 줄 알았는데 국제가요제에서 수상을 하신 경력도 있어요? 예, 미국에 가면 이제 동포들 모임들이 이렇게 있는데 예. 거기선 가끔 초청이 와도 제가 좋게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예. 하도 욕 먹고 그럴 때고 예. 주간지 내용대로라면 제가 거기서 문매 맞아야 되겠죠. 예. 근데 그거 변명하기도 그래서 그냥 그거 피해 다니고 그러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원래 하던 그 가수 생활이라 정말 막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밑에 칠레 쪽으로 가서 국제가요제도 한번 나갔고요. 그렇군요. 그건 뭐 누가 한국에서 녹음한 게 아니라 거기 미국 사람이 하는 네. 녹음실에 가서 예심 통과, 보냈더니 예심 통과돼서 네. 비냐 델 마르라고 옛날에 저기 있죠. 정훈이 선배님이. 예. 정훈이 씨가 그때 같은 무인도인가요? 그죠. 그 노래인가요? 예. 그 노래 가지고 입상했던 그 가요제를 제가 나가서 뭐 본상까지는 받았고요. 예. 근데 뭐 제가 그게 외신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랬군요. 그럼 국내에서 보도는 안 됐군요. 예, 오히려 미국에서는 보도가 예. 좀 됐고 그랬었어요. 예, 그렇군요. 그런 미국 생활을 하고 언제 이제 다시 돌아오신 건가요? 그게 제가 88년 올림픽 하던 해에 왔었는데요. 한 3, 4년 만에 온 거죠. 그렇군요. 그 서울 선행시민상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도 봉사활동 꾸준히 하십니까? 예, 솔직히 요새는 좀 못하고요. 제가 예. 귀국하자마자 방송을 거의 10년 이상 못했거든요. 예. 그때 뭐 솔직히 할 일이 없더라고요. 예. 싸구려 밤무대만 다니고 그럴 텐데 예. 낮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예. 교도소 재소자 위문을 다녔더니 예. 참 보람이 있고 가수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예. 비록 돈은 못 벌지만 예. 저분들한테 큰 위안을 드릴 수가 있구나. 예. 해서 제가 교도소 다닌 데만도 한 30군데가 넘게 다녔어요. 그럼 뭐 전국 거의 대부분을 다 가신 것 같네요. 그 30개도 더 넘더라고요. 우리나라 의외로 많아요. 그렇군요. 우리가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렇지. 네. 그 재소자들이 뭐 군대 위문 가면 가끔씩 제대하고서 저 어디 사단에 근무했던 그 위문 공연 왔는데 그리고 반갑습니다 이런데 이 교도소는 저 어디서 재소자 시절에 왔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분이 몇 분이 지금 다니다 보면 그때 제가 잊혀진 계절 들으면서 눈물 많이 흘리고 진짜 그때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아무래도 교수도 다니면서 그 이용 씨를 반가워하고 노래를 좋아하신 분들은 그래도 좀 80년대 초에 그 음악을 들었던 분들이겠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리고 잊혀진 계절이 또 워낙 이 곡이 이렇게 좀 슬픈 분위기라서 사람 회상하게 만드는 그런 거라서 아마 그렇게 교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 소장님들한테 이렇게 연락이 저 얘기를 들었어요. 예. 네, 최근에 그 조용필 씨가 새 앨범을 내면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만은 이용 씨도 새 앨범을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자극이 좀 되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 오비락이라고 그럴까? 이거 같이 부딪히면 안 되는 분위기거든요. 왜냐하면 그 형님을 지금 꺾을 수가 없어요. 뭐 노래는 승부처가 아니고 메달 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워낙 센 가수가 나오면은요. 그 바람 영향을 받는데 거의 녹음 끝내가 제 신곡 녹음 끝내가는데 그냥 막 뉴스로 난리가 난 거예요. 벌써 나왔다고. 그 새 노래 제목이 재기라고 들었습니다만 그 사연이 좀 있다고요. 사실은 곡은 후배 그 가수가 곡을 써줬는데 이수 씨라고. 근데 그 곡을 갖다 써서 저한테 곡만 줬는데 남녀간의 사랑 얘기였었어요. 재기가. 근데 보니까 요새 사랑보다는 저도 이제 베이비 부머지만 막 은퇴를 앞둔 은퇴 막 한 그런 분들 너무 어려운 경제 생활도 그렇지만 의기소침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안 되겠다.
나도 요새 조금 주변 친구들이 다 은퇴 분위기인데 제 얘기가 길이 꼭 있다. 이게 끝이 아니다 하는 뜻이에요. 네. 이영 씨하고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중간에 우리가 컬처 TV라고 듣는 시간도 있는데 네. 그것도 빼먹으면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끝으로 어떻게 활동 앞으로 나가실 건지 좀 설명을 간단하게 네. 해주시죠. 그냥 뭐 이제는 뭐 어떻게 하다 목표를 정하고 네. 꼭 뭐를 누굴 눌러야 되겠다 아니면 무슨 히트를 얼마만큼 대박을 쳐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네. 제가 어떻게 천직이니까 네. 제 노래를 아직도 위안을 받으시는 분이 있다면 열심히 이제 뭐 안 따지고 네. 출연도 안 따지고 막 다닙니다. 이제. 그래도 아직 저 남성 팬들보다는 여성 팬들이 훨씬 많죠. 아직은 그렇죠. 예. 근데 뭐 지금 많이 제가 공백이 있어서 그런지 잊혀졌어요. 어떤 사람 김용이라고 막 그래요. 그렇군요. 예, 지금까지 가수 이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정말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